반갑습니다. 예전에 우리 오래 친 3월 학평 우리 고전 씨가 정갑팔곡 강의를 올렸는데 영상이 잘려서 제가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찍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고전 씨가 는 종류가 상당히 그 갈래가 다양하게 있죠. 그 중에 이렇게 딱 봤을 때 우리 세 줄, 우리 작품 보면 이렇게 세 줄로 되어 있고, 그죠? 세 줄짜리 문학하면 우리 시조가 있죠. 자, 그러면서 시조가 몇 수, 뭐 제1수, 6수, 7수, 8수 이런 식으로 여러 수가 모여 있는 그런 시조를 우리는 연시조라고 하죠. 그러면 이 휘일의 정갑팔곡은 연시조겠구나 라는 거는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작품을 보기 전에 우리 보기를 참고해서 좀 이 작품의 좀 중요한 점들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자, 33번 보기에 보면 역시 총 8개 수로 이루어진 연시조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 자, 제1수에서 기원되는 풍요로운 한 해의 시간이 제6수에서 제8수에서는 새벽, 낮, 저녁의 시간이 신오석으로 세분화된다. 그러니까 신오석은 새벽, 낮, 저녁의 한자가 됩니다. 한자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물론 지금 여기서는 제2수에서 5수까지 없는데 제2수에서 5수까지는 추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어떤 시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지금 기출로 나와 있지 않네요. 자, 그다음에 제6수에서 8수는 이제 새벽, 낮, 저녁 하루의 시간대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각 수에서는 이에 대응되는 농가의 일상, 즉 새벽, 낮, 저녁 시간의 농가의 일상을 다루고 있을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서 작품 속에는 시간에 자연 및 인간이 함께 조응되는 모습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조응된단 말은 서로 연결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조응과 거의 비슷한 말로는 대응, 상응, 조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농가의 일상이 시간의 흐름과 순환이라는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것임을 드러낸다. 또한 이는 시구가 특징적으로 배치된 구조와 맞물려 풍년에 대한 기원과 농경생활에 대한 만족감이라는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구현한다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이걸 지금 이 부분을 통해서 보기를 통해서 정갑팔곡의 주제는 먼저 첫 번째, 그죠? 풍년에 대한 기원 있고요. 자, 두 번째 이렇게 농경생활에 대한 만족감, 두 가지 주제가 딱 보이네요. 찾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서 시구가 특징적으로 배치된 구조라고 했는데 미리 좀 얘기하자면, 자, 여기 제1수의 이중의 보이죠? 그 다음에 제8수의 이중의 보이죠? 이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게 시구가 특징적으로 배치된 구조. 그러면 제1수 바로 풍년에 대한 기원이고, 제8수 농경생활에 대한 만족감이라는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보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방금 보기의 내용을 참고로 해서 이제 작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정갑팔곡인데 이 전자가 밭전자를 쓰겠죠. 그죠? 밭전자를 쓰고 가는 집가자를 쓸 겁니다. 우리 이런 것들은 우리 보기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전가란 말이 이게 바로 농가라는 뜻이죠. 그냥 농가의 일상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팔곡은 총 8수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서 제목을 정갑팔곡, 자, 이렇게 지은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먼저 제1수부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세상이 바린 몸이 버린 몸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거는 우리 흔히 좀 약간 간습적인 표현으로 보면 됩니다. 간습적 표현.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버린 몸, 자, 이런 표현은 우리 정갑팔곡 말고도 다른 작품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표현인데, 자, 이게 결국은 무슨 말이냐, 세상을, 즉 우린 속세라고 봐도 되겠죠. 세상을 멀리한다, 멀리하고 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이런 거를 응거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물론 이제 세상에서 버림받았다라고 하면 그 기양 유배를 갔다라고 봐도 되고요. 아니면 스스로 이렇게 응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휘일은 유배를 갔기보다는 이제 응거해서 한마디로 이제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와 농사일에 치중한 그런 사람이다 또는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자, 그런 세상이 버린 몸이 밭이랑에 늙어가니, 밭이랑에서 늙어가니라는 말인데, 자, 이 밭이랑 한마디로 이제 어, 뭐 시골 또는 농촌 아니면 이런 걸 우리는 전원이라고도 하죠. 라는 표현입니다. 또는 자, 이런 거를 우리 고전 시가에서 자주 나오는, 우리가 뭐 세상을 좀 속세라고 본다면, 자, 이런 거를 자연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겁니다. 자, 그래서 자연 속에서 늙어가니 뭐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할 겁니다. 바깥일 내 모르고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이 바깥일, 이 바로 그죠? 이게 속세의 일 정도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바깥이라는 공간은 바로 밭이랑, 즉 시골 또는 자연과 대비되는 공간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자, 나는 모르고 하는 일이 무슨 일인가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은 여기에 나라고, 자, 표면적 화자가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표면적 화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 이런 표면적 화자를 지칭하는 용어가, 자, 이 바로 위에는 얘는 세상이 버린 몸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이 버린 몸이 곧 여기에 나오는 내 표면적 화자랑 어떤 동일한 표현이 될 거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자, 하는 일이 무슨 일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의문형을 사용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시에서 의문형을 사용한다 라고 하면 머릿속에 세 가지를 떠올려 주라 했죠. 자, 먼저 첫 번째는 뭐? 서리법. 그죠? 자, 서리법 유무를 따지고 만약에 서리법이 아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문답법. 자, 문답법 유무를 따지고 만약에 문답법이 아니다,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질문 형식으로 의도를 강조한다. 자, 이렇게 체크하면 된다고 했죠. 물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어떤 거를? 바로 서리법이랑 문답법은 질문 형식으로 의도를 강조하는 게 아니냐. 맞습니다. 서리법도 문답법도 질문 형식으로 의도를 강조하는데, 그 강조하는 방식이 서리법인 거고 문답법인 거예요. 그러면 쌤이 마지막에 세 번째에 썼던 질문 형식으로 의도 강조, 이런 거는 서리도 문답도 아닌데 질문 형식을 쓴 경우를 그냥 총칭해서 그냥 질문 형식으로 의도를 강조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돼 있느냐? 자, 바깥 일은 내가 모르고 하는 일이 무슨 일인가? 자, 하는 일이 무슨 일인가? 자, 이게 내용상 평서문이나 감탄문으로 바뀌어지나요? 하는 일이 무슨 일이다. 자, 안 되죠. 그럼 서리법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문답법. 자, 문답법이 되려면 이제 그 뒤에 답이 나오는지, 질문이 있으면 그에 대한 답이 있는지를 살피면 되죠. 자, 한번 우리 종장을 한번 볼까요? 이 중에 우국성심은 나라를, 이제 우국은 우가 근심 우자니까 국은 나라 국자, 나라를 근심한다, 즉 나라를 걱정하는. 성심, 성은 정성스러운 심, 마음은 연풍을 원하노라 그랬는데, 이 연풍이 거꾸로 하면 풍년이죠. 그죠? 풍년을 옛날에 연풍이라고 표현했네요. 자, 그럼 풍년을 원하노라 라고 해서 여기에 바로 뭐가 드러난다? 풍년에 대한 기원. 그죠? 자, 이 풍년에 대한 기원이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가? 바로 나는 뭘 한다? 풍년을 기원한다. 자, 이렇게 답을 던져줬죠.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는 문답법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제1수는 어떤 풍년을 기원하는 화자의 어떤 소망을 담고 있는 게 제1수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6수 신새벽입니다. 자, 새벽에는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어떤 얘기를 하는지. 자, 새벽이 밝아오자. 자, 지금 시간적 배경을 그대로 직접적으로 드러냈네요. 자, 밝아오자 집박이가 소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집박이 새의 종류입니다. 자, 소리한단 말은 집박이가 운다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새벽이라는 시간과 지금 집박이가 울고 있는 요런 자연현상이 지금 서로 대응되고 있는 어떤, 요것도 조응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자, 이렇게 연결 지어서 지금 집박이가 소리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좀 다르게 표현하면
뭐 새벽 닭이 운다. 자, 그런 거랑 거의 비슷한 말이 되겠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새가 운다는 표현이 나왔는데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가 자, 새가 운다라는 표현을 나오면 항상 머릿속에 뭘 떠올려라고 했습니까? 맞죠? 바로 감정이입을 떠올려라고 했죠. 왜? 새가 운다라고 하면 운다라는 이 슬픔이란 감정이 드러나 있고 그 슬픔을 대상의 감정처럼 표현했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게 화자의 정서, 화자의 감정과 일치하는지만 따지면 감정이입 유무를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런데 이 표현은 어떻습니까? 자, 집박이가 소리한다, 뭐 운다라는 건데 이게 슬퍼서 우는 겁니까? 아니죠. 새벽이 왔음을 알리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감정이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관련이 없는데 선생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항상 새가 운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와 관련된 표현이 나오면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려 주라고 방금 간단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일어나거라. 지금 명령형을 사용했네요. 우리 시에서 이런 식으로 문장 종결형 중에 평서형이 아닌 다른 어떤 종결형이 나오면 항상 좀 체크를 해둬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의문형이 나오면 좀 전에 얘기한 요거 서리 문답 지문형식 요거를 떠올려야 되고, 명령형이 나오면 또는 그다음 아이들아 밥 보러 가자꾸나 이렇게 청유형이 나오면 다 체크를 해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명령형과 청유형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다? 전부 다 화자의 의도를 좀 강하게, 즉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형이나 청유형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일어나거라 아이들아라고 했는데, 자, 지금 여기서 아이들이 바로 누가 됩니까? 이시 뭐가 됩니까? 청자가 되는 거죠. 청자인 이 아이들에게 일어나라. 왜? 밭을 보러 가자꾸나 라고 했죠. 그죠? 밭을 보러 가자.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밤사이 이슬에 이슬 기운에 얼마나 길었는고 하노라 했는데, 길었는고 즉 자랐는가 하노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럼 뭐가 자랐다? 밭에 가면 뭐가 있죠? 뭐 곡식들이 있겠죠. 이런 곡식이 얼마나 자랐는가 하노라 라고 하면서 지금 빨리 새벽에 왔으니까 아이들아 빨리 일어나서 우리 곡식들이 얼마나 자랐는가 보러 가자. 자, 라는 표현을 통해서 바로 이 농사 일에 대한 애정을 잘 드러내고 있죠. 그죠? 자, 됐죠? 자, 그 다음 제7수 5 낮입니다. 보리밥 지어 담고 풀로 끓인 죽을 하여라고 돼 있는데, 자, 지금 이 보리밥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풀로 끓인 죽이 나왔습니다. 자, 전부 다 이거 어떤 음식입니까? 뭐죠? 자, 이거 소박한 음식이죠. 자, 이렇게 소박한 음식 또는 이걸 통해서 소박한 음식이 드러난단 말은 소박한 삶을 이렇게 드러내면 우리 관련 사자성어 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소박한 삶과 관련된 사자성어 바로 대표적인 게 단사표음, 도시락과 소박한 도시락과 이 표주박에 물을 마신다라는 뜻이고, 자, 이 단사표음을 두 글자로 줄여서 단표, 더러운 거리에서 지낸다 해서 누항. 자, 이것도 소박한 삶을 드러내고요. 자, 그 다음에 안 좋은 술과 술안주, 박주산채. 그 다음에 초가집 세칸, 초려 삼간.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소박한 삶과 연결이 되는 사자성어들이고 자주 나오는 사자성어니까 좀 기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국을 끓여 배골름, 그러니까 배를 굽는, 배 굽는, 배에서 꼬르륵 하는 농부들을, 자, 이 농부들을 제때 먹이자꾸나라고 해서 또 청유형을 씁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자, 여기에 농부에도 동그라미를 쳤고요. 자, 제6수에 밭에도 동그라미를 쳤죠. 자, 이 동그라미 친 게 전부 다 화자가 뭘 관심을 가지고 또는 애정을 가지고 있는 대상들이죠. 우리 지금 제6수에서는 농사 일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서 이 밭이 바로 이 농사와 관련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제7수에는 농부는 바로 역시 마찬가지로 이 밭일, 농사일과 관련해서 화자가 애정을 가지고 있는 대상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이야 한 그릇 올려라. 친히 맛보아 보내니라 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기미상궁을 한다 이 말입니다.
먼저 맛보고 간이 잘 맞네. 그러면 이 농부들에게 이 맛있는 거를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친히 이 양반인 이휘일이 작가가 친히 맛을 볼 정도로 이 농사일 또는 농부들에 대한 애정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됐죠? 자, 제7수. 거의 육수랑 거의 주제는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농사일 해도 되고요. 아니면 농부 이렇게 해도 뭐 다를 바 없죠. 자, 그 다음 자, 제8수 석저녁입니다. 서산에 해 지고 또 시간적 배경이 나오네요. 해가 지고 풀 끝에 이슬 난다 라고 했는데 풀 끝에 이슬이 나는 게 자, 요게 또 이 시간적 배경과 연결되는 자연 현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표현은 바로 지금 제6수에 나오는 요 표현과 거의 지금 내용적으로 연결되는 동일한 표현이 되겠죠. 시간적 배경과 그 시간적 배경에 대응되는 어떤 자연 현상을 드러내고 있네요. 자, 호미를 둘러매고 달 등에 지고 가자꾸나. 역시 또 청유형을 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갑팔곡은 청유형을 자주 사용한다라는 특징이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밑줄을 그어봅시다. 달을 등에 지고 가자꾸나 라고 나오는데 이 표현 뭔가 좀 특징적인 표현이죠. 자, 이 표현을 보면 뭔가 느낌이 딱 선생님은 떠오르는 게 관념의 구체화가 떠오릅니다. 관념의 구체화 많이 들어봤죠? 자, 그런데 이 관념의 구체화라는 건 뭐냐면 이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바꿔서 표현하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시에서 이 구체적인 대상으로 바꿔서 표현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 구체적인 대상과 관련된 행위가 나와야 됩니다. 이 행위 없이 그냥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화시켰다고 해서 무조건 관념의 구체화라고 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푸른 밤 이런 것들은 밤이라는 시간, 그렇죠? 추상적인 시간을 푸른이라는 시각화, 구체화시켰죠. 그렇지만 이거를 관념의 구체화라고는 안 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관념의 구체화는 어떻게 되냐면 뭐 대표적인 황진이의 시조 중에 동짓달, 기나긴 밤, 한허리를 베어내어라는 시조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죠? 자, 여기서 이 밤이라는 시간이라는 추상적인 대상을 그 허리를 베어낸다. 우리가 허리가 있고 그거를 베어낼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대상만 가능한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추상적인 대상을 의 허리를 자른다라는 행위까지 나아갔기 때문에 자, 이런 표현을 우리는 관념의 구체화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관념의 구체화가 떠올랐는데 사실 우리 달이라는 거는 추상적인 대상이 맞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만약에 밤을 등에 지고 가자꾸나 이렇게 말했으면 이거는 관념의 구체화입니다. 그렇지만 달은 추상적인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인 대상이죠. 그래서 얘는 관념의 구체화는 사실 아닙니다. 근데 뭔가 이상하죠. 우리 달을 등에 질 수 있습니까? 이게 불가능하죠. 이런 표현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주관적 변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가가 자신의 주관에 의해서 그 대상을 바꿔서 변형시켜서 표현하는 건데 조금 더 나아가면 이 관념의 구체화는 주관적 변형에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 관념적인 대상을 구체화시키는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화시키는 것 자체가 작가의 어떤 주관적인 변형이 들어가 있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표현은 주관적 변형이다 이렇게 체크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 중에 즐거운 뜻을 일러 무엇하려? 이거 의문형 나왔죠. 그럼 뭐 떠올려라? 그렇죠? 서리법 먼저 떠올려야 되죠. 자, 한번 볼까요? 이 중에 그냥 이 농사를 짓는 중에 즐거운 뜻은 이 즐거움을 말해 무엇하리요? 말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해석되죠. 그 정도로 만족한다고 말할 필요도 없다. 말할 필요도 없구나. 이렇게 평서형이나 감탄형으로 바꿔지죠. 그러면 지금 여기는 서리법이 사용됐구나 라는 걸 체크하고 이 서리법을 통해서 바로 맞죠? 우리 농경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됐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정갑팔곡 제8수까지 다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작품을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풀이로 들어갈 건데, 자, 먼저 33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33번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라 했습니다. 자, 그 말은 정답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적절한 설명이 되니까 여러분들 이 선택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역시 또 이 작품을 같이 공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지금 3번을 한번 볼까요? 자, 제8수 같이 보이게 할게요. 자, 제8수에서 하루를 마치고 호미를 둘러매고 달 등에 지고 가는 화자의 모습은 세분화된 시간을 아우르는 자연물과 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세분화된 시간이라는 거는 우리 신오석, 새벽, 낮, 저녁을 얘기하는 거고, 아우르는 자연물, 자, 여기서는 이 자연물은 바로 뭐다? 달이죠. 이 저녁을 아우르는 자연물 하면 달을 말이죠. 자신, 화자를 동일시하고 있음을 드러낸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이 동일시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자연물과 동일시되는 거니까 무라일체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지금 달을 등에 지고 가는 게 무라일체를 드러내는 겁니까? 아니죠. 이거는 저녁이 돼서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농부 또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지 무라일체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틀린 표현이 됩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31번 봅시다.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냈는데,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항상 두 부분을 이렇게 끊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끊어주고 나면 앞부분은 이 표현법과 관련된 내용이고 뒷부분은 그에 따른 효과가 되죠. 자, 그럴 때 이 표현법 자체가 없으면, 틀렸으면 무조건 뒤에 거 볼 필요도 없이 틀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끊어주면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1번 반어적 표현 있었습니까? 없었죠? 자, 색채어 활용 있었습니까? 없었죠? 자연물 의나 없었죠? 아죠? 계절감을 드러난 소재 라고 했는데, 지금 물론 정갑팔곡 전체를 보면 계절감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 지금 윗글에 나오는 수에는 계절감을 드러낸 소재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답이 찾아지죠. 5번 확인해 볼까요? 권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 바로 청유형이죠. 반복했다, 맞죠? 지금 청유형이 몇 번이나 나왔습니까? 자, 보면 지금 청유형이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그죠? 여기 한 번. 자, 지금 3번이나 나왔죠. 그러면 3번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반복했다라고 할 수 있고, 자, 이런 반복을 통한 반복의 효과는 무조건 강조죠. 그죠? 의미 강조. 그러니까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얘가 정답이 가장 올바른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32번 볼까요? 자, 지금 기역과 니은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기역은 지금 제6수에 나오는 밭입니다. 자, 화자의 애정의 대상이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역시 제7수에 나오는 농부입니다. 역시 화자가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됩니다. 자, 됐죠?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내랬는데, 자, 역시 이것도 두 부분으로 나눠봅시다. 자, 어떻게?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자, 나눌 수 있겠죠. 자, 먼저 앞부분이 틀렸으면 뒷부분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외부와의 교감을 이끌어낸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외부란 말은 바깥일과 관련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바깥일은 화자는 관심 모르겠다 하고, 그 다음에 바깥 농부는 바깥일과 대비되는 자연 또는 어떤 그 시골 전원의 삶과 관련돼 있죠. 자, 그러면 그 교감을 이끌어낸다 틀렸습니다. 자, 2번 생명력을 회복한다. 전혀 관련이 없죠. 자, 그 다음 풍요로운 농촌의 모습을 기대하며, 이거는 어느 정도 관련돼 있죠. 이건 관련이 돼 있습니다. 맞죠? 우리 농부가 이 밭에서 열심히 그 농사를 지어서 우리 풍년이 들면 풍요로운 농촌의 삶이 드러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4번 농촌의 삶의 기반을 이루며, 맞죠? 이거 밭과 농부는 농촌에서의 삶의 기반입니다. 이것도 올바른 설명이네요. 자, 5번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며 변화하는 상황에 적한다. 관련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3번과 4번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뒷부분도 보죠. 자, 화자가 정성을 기울여 살피는 대상이다. 맞죠. 이거 애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럼 3번이 올바른 설명이 되겠네요. 자, 그럼 정성을 기울여 살핀다와 관련된 행위는 뭐가 있습니까? 자, 여기에서는 맞죠. 밤사이 이슬 기운에 얼마나 길었는가 하노라 라는 거고, 자, 여기에서는 친히 맛을 보는, 그런 밥을 보냈는데 친히 맛을 보는 행위. 자, 이게 전부 다 정성을 기울여 살피는 행위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아마 3번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렇지만 4번도 한번 봅시다. 자, 4번 화자가 내면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내면 몰입과는 관련이 없죠. 자, 그러니까 4번이 확실히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 자, 이렇게 답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자, 이 휘일의 정갑팔곡이라는 연시조 작품 해설과 그 다음에 문제 3개에 대한 해설을 했습니다. 자, 우리 저번에 한번 올렸던 강의인데 그 좀 영상이 좀 뭔가 편집하는 과정에서 잘리는 바람에 다시 올리는 강의니까 앞에 강의랑 비교해서 봐도 되고 아니면 이것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